안녕하세요. Hello, my name is Grace Jo. I was born in North Korea, but I came from America. 저의 이름은 그레이스 조이고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19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이제 잃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저희 언니 한 명과 같이 이제 산모녀가 탈북을 하여 1998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 좌충우돌 겪고 또 여러 차례 북송도 당하다가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보호를 해주셔서 이제 다행히도 보호를 받다가 2008년도에 이제 난민 인증을 받고 미국으로 바로 망명할 수 있었던 이제 탈북자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방문하고요. 또 좋은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나마 이제 교인분들 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겪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됐을 때요. 중국 도문변방구류소라는 감옥에서 13개월 동안 이제 갇혀 있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많은 탈북자분들이 3일에서 6개월 이상 있지 않는 곳이어서 정말 많은 탈북자분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회칠한 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말씀을 적어 놓거나 이제 찬양을 적어 놓거나 이제 기도문을 적어 놓고 마지막 유언을 적어 놓는 그런 그런 장면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글들 중에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그 죽음과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사연은 좀 이따가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1991년도에 태어났고 94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돌아가셨는데요. 김일성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미공급식이라는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뭐 잘 사는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미공급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중국에서 우리가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공안을 피해서 숨어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또 잡히면 어떤 환경을 겪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요, 저희가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6살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가족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강가에서 길어온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 항아리의 물을 저희가 열흘씩이나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찬물을 이제 열흘 동안 식사처럼 이렇게 몇 끼 배고프면은 한 바가지 마시고 배고프면 또 한 바가지 마시고 이렇게 찬물로 열흘 동안 지속해서 지냈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또 가을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탈곡하는 방앗간에 가서 이제 곁가루를 여러 번 이제 채쳐가지고 보드라운 곁가루를 가져다가 산나물인 풀이랑 이런 거랑 섞어서 죽을 해 먹고 또 여름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을 따오고 나무 뿌리를 따오고 열매를 따다가 먹고요. 봄철에는 파란 새싹이 돋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산나물을 뜯기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6살이었고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10살이었는데 10살짜리 언니 저 이게 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집 주위에부터 시작을 해서 깊은 산속까지 산나물을 채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그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젊어서부터 일을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던 분이셔서 정말 저희 아버지 연령대이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성함만 들어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먹을 식량이 없고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중국에 있는 사촌 형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제 세 번이나 이제 여권 없이 두만강을 건너서 도강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1997년도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중국에 두만강 건너갔던 것이 죄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는 체포되셨고요. 체포되신 후에 저희는 다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5, 6개월 후에 이제 나라에서 자그마한 종이장과 이제 아버지의 당증을 이제 전해 주었는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종이장을 읽어 주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체포돼서 시골 감옥에서 시내 감옥으로 이송하던 도중에 기차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위지도 의원이 발견을 하고 뒤에서 총살하여 사살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8개월 된 아이를 그날 밤 새벽에 이제 해산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개월 된 아기를 해산을 하고 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슬퍼하셨지만 그 슬픈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침대 그 구들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 구들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불도 떼지 못해서 추운 곳에서 해산한 갓난 아기를 안고 이제 슬피 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저희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믿을 수 없으셨던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본 그 결과로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감방에 계시던 분이 나중에 풀려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와서 알려주셨는데요. 몇 개월 후에 그분의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도망을 치다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차를 통해서 기차 안에 이제 수세를 차고 시골 감옥에서 시내 감옥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그 기차 안에서 굶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연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요.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저의 나라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이런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은 제가 형제 중에는 넷째고요. 딸로는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총 6명이었는데요. 첫째는 큰언니였고요. 지금 23년째 행방불명돼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고요. 둘째 오빠는 6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밑에 언니는 지금 미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저고 저 아래로 남자 동생 2명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 동생 2명도 굶어서 9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기억 중에 제일 이제 잊지 못할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냐면은요, 이제 한 여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저희 집 앞마당에 그래도 배추라도 심으면, 배추나 이제 콩이나 이런 거를 심으면 이제 저희가 가을이나 이제 여름을 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돌담을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돌담을 치우는 과정에 돌담 밑에서 갓난, 그 쥐 새끼를 6마리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빨간 쥐 새끼에 이제 털도 안 난 그런 쥐 새끼 6마리를 발견하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너무 이제 기쁘셔서 그거를 이제 그 곱돌 같은 데다 이제 고아서 저희들에게 이제 누구한테 먹일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쥐를 고운 국물이 정말 뽀얀 국물이었고요. 그래서 그 국물에 밥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먹었었는데 그 음식이 저한테는 영양실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쥐 6마리가 저의 생명을 그때 당시 구해준 은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굶주림이었는데요. 역사를 보니까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역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정말 25만 명이나 되는 북한 분들이 굶어서 또 아사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그때 그 마을에서 저희 언니의 친구분들도 또 같이 저희 어머니랑 외할머니랑 아시는 분들도 정말 하루가 멀다시피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대한 기억은 정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알콩달콩 웃으면서 산열매 따고 산딸기 따서 서로 나눠 먹고 장난하던 이런 기억도 조금 있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 시작해서부터는 많이 어려운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직 말씀 못 드린 가족 중에 저희 외할머니는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때 67세인가 68세인가 되셨는데 여전히 씩씩하시고 나무도 패시고 산나물도 따오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음식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때 당시 너무 야위시고 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쑥 뜯으러 가시는 날에 이제 나무를 패시다가 이제 그 나무 조각이 이제 손등을 찍어서 상처가 났는데 그날 오후에 또 쑥까지 뜯으셨어요. 그래서 그 쑥독이 팔에 들어가서 이수가 되니까 이제 팔꿈치까지 그 염증이 버쳐 올라갔고요. 저희 집에는 그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소금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요. 또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제 식량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저희 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리야 성리야 감아불 거라 감자가 탄다 막 이러시면서 이제 헛소리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구운 감자 하나를 드시고 싶다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저희 가족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고요. 8식구 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큰언니는 행방불명되고 남자 동생 둘은 또 굶어 죽고 그래서 남은 가족 3명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픈 몸을 겨우 움직이셨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남은 자식 2명도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용기를 내셔서 아버지와 함께 탈북을 하셨던 그 노선을 통해서 중국에 왔고요. 중국에 와서는 10년 동안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중국의 사연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잡아서 북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서 사시면서 싹일도 가셨고 산에서도 숨어 살았고 저희 가족이 또 초마 밑에서도 숨어 살았고요. 남의 집 외양간에서도 숨어서 지내봤고 또 밖에서 길 옆에서도 또 숨어 지내봤고 탈북하자마자 며칠 정도는 그렇게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착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4번이나 이제 북한에 북송당하셔서 정말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제 10살에서 11살 되는 사이에 중국에 와서 정말 10대에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저희 언니 또한 3번이나 북송당해서 북한의 현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통해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언니도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저 또한 2번이나 이제 북한에 북송당하면서 고아원을 통해서 신의주에서 또 무산 그리고 회령에서 무산 이런 식으로 매번 북송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느끼고 보았던 거는 정말 우리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보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연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북송당했을 때는 12살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아,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그 모멘트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저희가 신의주를 통해서 무산으로 호송되는 그 과정에 어느 한 지역의 고아원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어서 오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고 기다리다가 저녁 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원래 있던 친구들이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못 나가게 방에서만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탈북을 했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참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구석에 씌워져 있던 담요가 꿈틀꿈틀거려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는 그 근처에 앉았다가 막 한쪽 구석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움직여 갔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지켜봤더니 그 담요가 벗겨지고 일어나서 나오는 친구를 보니까 한 10대 중반인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겨우 벽을 짚으면서 이제 일어나서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데, 이제 다 반바지를 입었는데 장단지에 이렇게 하얀 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들어온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아이는 왜 장단지에 하얀 줄이 있고 저렇게 팅팅 부어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아이 한 명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고아원 안에 있는 책임자 학생이 18살짜리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에게 막 이 친구가 도망쳤었다고 막 혼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화풀이를 도망쳤던 친구에게 화풀이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장단지에 붙어 있는 그 힘줄을 당겨서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현실로 그거를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12살 된 나이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 정말 내 고향이지만 너무 참혹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기억은, 저희가 신의주에서 무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 청진이라는 도집결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저의 어린 나이에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고문도 많이 당하고 이러면서 다시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도망을 쳤고요. 저를 데리고 회령이라는 곳까지 가신 오빠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따라서 회령을 가는 그 노선이 정말 저의 인생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추억이라고 하면 추억이고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살 되면서 처음 경험한 건데요. 이제 옛날 그 기차 빵통, 그 기차 대가리 위에도 앉아봤고, 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차 계단에도 저희가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갔었고요. 또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미어터져서 정말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자리도 없어서 기차 창문으로 저희가 뛰쳐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북한 기차는 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도 창문으로 오르고 내릴 때도 창문으로 자유롭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요. 또 회령에 도착한 후에는 회령에서 무산까지는 또 저 혼자 이제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밤 9시까지 이제 아는 지인분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200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송됐던 거는 2005년도인데요. 일단 저의 경험은 이제 어릴 때 7살 때 탈북을 했다가 이제 10대를 여러 차례 이제 북송당하고 또 가족하고 헤어지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에 중국 그 청산이라는 곳에서 정말 언니랑 이제 유일한 친구인 언니랑 이제 겨울 강변에서 이제 막
미끄럼대도 탈고 이제 눈 가지고도 놀고 이제 막 놀다가 지쳐서 얼음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구름 한 점 없이 아름다웠는지 그때 저희가 누워서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야,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크고 푸르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밤에는 달을 보면 달님, 별 보면 별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하늘을 하늘님이라고 못 부를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들만의 신을 다시 이름 짓자. 그래서 하늘 보면서 하늘님이라고 짓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하고 싶었던 이런 소박한 꿈들을 공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저희를 이제 찾아서 화룡 시내에 있는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까지 시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희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또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러한 슬픔 때문에 2시간 내내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때 헤어지고 전도사님 집에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성경을 필기하고 암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 상식적으로는 접했고요. 그 후부터 이제 10살, 11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와 언니가 잡혀서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마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 저희 어머니와 언니 살려만 주세요.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으니까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8개월 동안 믿음을 갖고 기다린 결과로 어머니가 정말 살아서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고 저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기도 응답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2005년도에 저희가 체포됐을 때는 사실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 시애틀 워싱턴에서 오신 한국인인 미국 시민권자이신 한국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저희 북한 분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선교비가 좀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언니가 이제 돕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때 그 돕는 과정에 저희 언니는 내몽골에서 체포되고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제 청도라는 곳에서 체포되고요. 또 목사님은 영길이라는 곳에서 3일 사이에 이제 모두가 다 체포되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다 체포됐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잡으려고 중국 경찰들이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그날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때 체포돼서 저희가 중국 도문변방 구류소에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북한에 나가면 정말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사실 8개월 동안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기도만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옆에 분들에게 알리기가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는데요. 한 8개월을 기도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그때는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라고 이제 언니랑 기도를 했고요. 이제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저희가 저희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랍게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 목숨을 내려놨더니 정말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도문변방 안에는 우리 고향에서 오셨던 분들 탈북자들만 체포돼서 구류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1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몇백 명의 탈북자들이 저희 감방을 드나들으셨어요. 오죽하면은 한 분이 3번이나 북송당해서 저희 감방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저희 가족이 또 저희 조자매가
이제 그 도문 감옥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한다라는 거를 이미 원성 보위부에 고발된 상태여서 사실 저희는 북한에 나가면 바로 까만 보자기를 쓰고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공개 총살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으로 저희가 또다시 살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구출되던 그 상황은 그 선교사님, 윤요한 선교사님께서 중국 감옥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추방되신 후에 이제 만불이라는 돈을 모금을 하셔서 저희를 북한에서부터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를 감옥에서 찾았고요. 저희를 다시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만불짜리 가족입니다. 그때 당시 2006년도였으니까 만불이면 엄청 비싼 돈이었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는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만불짜리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한 그 선교사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족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서의 삶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에 오시면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팔려가고 남성분들은 대부분 극심한 노동을 하다가 정말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조금 돈은 벌 수 있지만 남성분들이 정말 중국에서 살려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저희 언니는 이제 10대 미만 때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팔려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또 시내 마을에서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본인들이 생존하고 또한 본인들이 번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 하나 잡고 열심히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저희는 감동을 받았고요. 또한 감옥에서 체험하고 북송당하면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분들의 사연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살아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고 듣고 한 사연들을 꼭 이 세상에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부탁도 있고 또한 저희 가족이 그 죽었어야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는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저희들의 체험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교회나 대학교나 또 이런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여러 번 북송당하다가 다행히도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탈북하고 나서 유엔을 통해서 저희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5개월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셨고요. 그래서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북경 시설에서 15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미국으로 바로 2008년 3월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저희가 이제 한국과는 너무 달리 정착금도 지원 안 해주고요. 또 집도 주는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무료 건강보험이 있고 또 200불 정도 음식을 살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음식만 살 수 있고요. 또 현금으로 해서 그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현금은 이제 가루, 비누, 칫솔, 치약 이런 학용품을 살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6개월만 지원이 되고 6개월 후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많이 고생을 하고 좌충우돌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에 이미 정착하신 1세 한인분들과 1.5세 한인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탈북자분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잘 지금까지 정착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세탁소를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식당을 두세 개씩 열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조용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옆에 주위의 분들을 돕고 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저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또 서울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또 지금 제가 생각된 기억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대학교랑 이런 행사나 다니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미국을 선택해서 갔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 결정은 200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윤요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국 신문을 가지고 중국에 오셨는데요. 그 신문에는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 통과된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 그럼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국행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목사님께서 한국행으로 탈북하려고 하셨던 탈북자분들을 돕는데 저희가 도와 나설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체포돼서 감옥에서 13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과 신체적인 육체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저의 영육적인 이런 성장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고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보면 한 여성으로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짧은 시간 안에 남편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이들까지 다 잃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정말 그 보이지도원이라던가 안전원이라던가 이렇게 정부에서 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남은 가족 3명인데도 저희를 내쫓았어요. 어떻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막 울면서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김정일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무산 시내에 가서 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시골에서 살면서 몇 년 동안 시골에서 선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을 신반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그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막 윽박지르면서 15일 보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보름 후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집에 불을 놓겠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나라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결정을 하시고 탈북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겪은 그 어려움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2005년도에 한국에 오는 것을 좀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북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좀 먼 곳으로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미국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영어는 어렵고 미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일하는 거는 어렵지만 저희들을 위해서는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2008년 3월에 미국에 제일 처음에 정착을 했을 때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가서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그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요청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리둥절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도움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요. 또 넷째로는 저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디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희가 마트 가서 야채를 좀 사오려고 하는데 마트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면 돼요? 라고 전화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집사님은 이제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보고 그 집에서 만약 나가면 왼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마트가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10분도 지나고 30분도 지나서 계속 걸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트가. 그래서 한 35분, 40분쯤에 돼서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저희가 지금 40분 정도 걸었는데 아직 마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수립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 길은 차로 1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때 이제 실제로 체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꼭 어느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차량으로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은 또 저희가 버스 타는 거를 또 배워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이런 수단을 또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좌충우돌 겪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사실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16살, 17살 이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제일 처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으로서 그러니까 가족 중에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우고 많이 배운 일원으로서 뭐든 페이먼트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먼저 나서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어린 나이에 숨어만 살다가 아무 결정이나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다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책임감도 많이 왔었지만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 문화나 미국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제때에 돈을 냈으면 벌금을 안 낼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 날짜를 늘 미싱하거나 아니면은 늦게 내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야 되는 그 금액보다 벌금을 더 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그런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익히는 데 또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 좌충우돌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겪으면서 저는 이렇게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천천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언니는 200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가고 2008년도 가을쯤에 이제 부시 대통령님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 언니가 이제 본인이 당했던 그런 인권 유린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아시아국에 이제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쳐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16일 동안 단식 농성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단식 농성을 투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언니는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고요. 이제 2011년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단체를 세울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단체에서는 이제 저희 고향에서 오시는 분들 굿줄 사역도 했었고 정착 사역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인권 알리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저희 자매는 인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더니 저희 언니도 또 저도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변해서 지금은 건강도 챙기고 또 저희 언니는 결혼도 해서 지금은 조지아주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 10년 삶을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한 1년 정도는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 생활 자체가 저희 어머니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는 상태고 저희 언니는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마트에서도 일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1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가고 다리가 붓고 너무 어려워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사회에서 취직을 하고 회사 생활 같이 하면서 풀타임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작년 10월에 시애틀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을 이제 편입해서 시애틀로 갔습니다. 워싱턴 메릴랜드 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서 시애틀로 갔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케네스 배 선교사님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북한에 나가셨다가 이제 체포돼서 2년 정도 구류되셨던 분인데 이제 구류되고 기사 나오고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풀려나기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분의 사역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나중에 미래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리더로 성장돼서 정말 남북한의 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또 케네스 목사님께서 또 여름 동안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캠프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직이 안 되고 이제 일을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한국에 와서 이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또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불끌어서 이번 여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서 정말 생사를 겪고 와서 그런지 정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탈북 친구들이었는데 서울 온 지 뭐 한 2년 된 친구들, 4년 된 친구들, 또 뭐 10년 된 친구들도 있었지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이제 6주 동안 가르쳤는데 너무 빡세게 가르쳤어요. 아침 저희가 9시에서 9시 10분까지는 예배 드리고 9시 10분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오후 1시까지는 저와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시부터는 이제 자습 시간 하고 오후 5시에는 시험을 보고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분들이 8분이셨는데 정말 아침 한 8시 반부터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밤새면서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정말 꾸벅꾸벅 졸더라도 정말 끝내 그날의 과제를 마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요. 정말 한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도와주고 싶었고 또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욕심에 좀 더 빡세게 가르쳐서 친구들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미국에서도 저는 이제 새벽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 한 8시, 7시에는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낮에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이 성공의 길이 보이고 성공해야지만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여름 학기 동안 친구들과 함께 6주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분들은 어떤 시스템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에 서울에 와서 이제 탈북자분들의 이제 정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분들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초적인 교육은 3개월 동안
동안 받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이제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를 이제 배치를 받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렌트비가 있어요. 완전 무료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다른 아파트보다 좀 저렴하게 이제 매월 이제 월세를 내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배치를 받고요. 또한 의료보험 모두가 다 이제 정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이 제공이 되고 또한 정착비가 이제 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착비가 저희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400불 정도 이제 매달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미국에 간 탈북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게 엄청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메디케이드라는 의료보험 카드가 있긴 있었지만은 저희가 좀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 가려고 했더니 이미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험은 딱 6개월에서 8개월만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또 연령대나 이런 것이 다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 그 보험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린 저희로서는 너무 중간 그 연령이어서 10대 미만이거나 20대 미만이면은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 있고 또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저희 중간층에 있는 연령대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드뿐만 아니라 이제 식비 보조나 이제 현금 보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한 400불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6개월 이후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개월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된다고 들었고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별로 이제 교회에서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는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렇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는 좀 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서울에서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저희 한반도의 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지금 한국에 처음 이렇게 와서 좌충우돌 겪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어요. 6월 2일 날 도착을 했는데 14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버스 타는 것부터 카드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또 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부터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많이 배웠어야 됐고요. 한 달 정도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하는 거는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오는 것도 또 잘 위치를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찾지를 못해서 좀 엉뚱 같은 곳에 갈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에서 언어가 통하고 같은 언어의 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와서 이렇게 3개월 동안 겪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많이 간편했고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것들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런 추억으로 남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서울에서 정착하시는 탈북자분들 여러분들 만나 뵀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사정 또한 후원금도 있고 보조금은 있지만 이제 취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학도 졸업하고 하신 분들도 취직이 많이 어려운 상태지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공부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도 아직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취직을 해야지 이제 좀 더 나은 생활을 이제 꿈꿀 수가 있고 정착을 할 수 있고 정착금에만 이제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자립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일을 구하고 이제 취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한국 정착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쳐서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언어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을 무료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9월 13일부터 저희 대학교 과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하는데요. 이제 돌아가서는 또 제가 실내 디자인 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실내 디자이너로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라이센스도 받고 또한 개인 회사도 설립을 해서 정말 저희 자신 또 저희 가족 또 저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서울에 계시는 지인분들 모두 다 이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의 그런 씨앗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많이 크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 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I am someone이라는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PD님과 이제 크리스토퍼 리라는 분과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에 계시는 우리 탈북 청년 친구들, 이제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아니면 꿈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해서 저희 학생이 2명이고 어제 또 신청자가 1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미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그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또 형이나 누나 또 언니나 이모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돼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진행을 해서 한국에 있는 3만 명 중에 대학생들에게도 또한 어린 친구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연결을 해주시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멈추지 못했던 이 북한 인권 사역은 정말 저희가 생존자로서 또한 저희 가족을 저희 아버지 외할머니 또 동생들을 먼저 앞서고 저희가 저희 언니와 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저희가 꼭 산자의 몫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인권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와 저의 사명은 북한 인권 알리기와 또한 북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한인 사회에서나 미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미래에 남한과 또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저희가 준비된다면 저희가 또 미래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 북한 분들과 자유의 나라에서 사신 분들과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착과정 또한 리더로서 정말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370명 가까이 되는 탈북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착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번에 서울에 와서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가게도 여신 분들도 있고 은행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사장님으로서 이제 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한 다른 반면에는 아직 정착하는 데 많이 어렵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두렵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7월 달에 하나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만나 뵀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해주신다면 그분들도 여기 한국에서 정착을 잘하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잘하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면서 또 다른 다른 쪽에 선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희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까지 하게 되고 고향을 뒤로 두고 온 분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 때문에 조금 거칠어 보이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해서 좀 다가가기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 여리고 또한 나누기를 좋아하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저희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같이 뭉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와 보니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옛날에 만났던 분들, 10년 전, 16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반가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번에 처음 다시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고향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신다면 인내와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많이 들어주시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북한 사역 꿈꾸는 교회 또한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꼭 싹트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선교를 위해서도 미국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